2장 봄, 여름, 반일. 시인들은 봄을 비오고 꽃피는 시절로 여긴다. 지금 떨어지는 것은 빗방울이 아니라네. 바이올렛이 내리고 있다네. 버몬트에서 봄은 기쁘게 설탕 만드는 일을 뜻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철에 적용해야 했다. 메인에서 봄은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찾아오는데 4월이 되어야 진짜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몇 주나 몇 달 동안은 기온이 영하 10도도 더 내려가 있어서 땅을 굳힌 채 놓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해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날이 길어지면서 기온이 차츰 올라간다. 봄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 따스한 봄볕 다음으로 4월의 빗방울이 찾아온다. 햇볕이 공기를 따스하게 데운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눈을 녹인다. 메인에서 처음 맞는 봄은 유난히 따스해서 얼음과 눈을 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벌써 밭자리를 골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쟁기와 썰애로 땅을 갈아 엎었다. 그 뒤로는 줄곧 손에 연장을 들고 농사를 지었다. 밭을 간 다음에는 흙을 마른 풀로 두툼하게 덮어 놓았다. 이 덮개를 봄이 되어 걷어냈다. 땅이 잘 마르자마자 버몬트에서 쓰던 수액통에 담아가지고 온 퇴비를 골고루 뿌린 다음 살짝 흙과 섞어주었다. 메마른 날씨가 며칠 지나면서 흙은 씨를 뿌리기 앞서 알맞게 되어갔다. 가장 먼저 심은 것은 양파류, 무시, 겨자, 올상추, 비트, 당근이었다. 채소가 잘 자라게 하려고 우리가 손수 만들어낸 단백질 가루도 미리 밭에 뿌려놓았다. 단백질 가루는 콩가루, 목화씨 가루, 체에 그른 쑥가루, 흑채에 그른 탕가루, 인회, 암 가루, 하광암 가루들을 섞어 만든 것이었다. 날씨가 줄곧 좋았다. 올콩도 심었다. 올콩을 심은 다음 날 땅 위에 콩이 몇 알 드러나 있어 깜짝 놀랐다. 콩을 다시 흙 속으로 밀어 넣었다. 여러 날이 흘렀다. 흙이 점점 더 말라갔다. 싹이 조금도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보니 땅 속으로 3cm도 넘게 깊이 심어 놓았던 양파 뿌리가 줄지어서 땅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들짐승도 양파 뿌리를 파먹지는 못했다. 새들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콩 부스러기를 쪼아먹을 셈으로 밭을 해친 것이다. 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흙이 먼지처럼 풀풀 날렸다. 아무리 작은 새라도 흙을 파헤치는 건 식은 죽먹기였다. 새들이 콩 부스러기와 씨앗을 쪼아 먹으려고 흙을 파헤치면서 우리가 심은 콩과 양파를 건드린 것이다. 첫 봄비가 내려 흙을 적시고 씨가 싹트기 하기도 전에 정성껏 심은 곡식이 다 없어진 셈이다. 싹이 튼 씨앗들도 밭대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새떼가 몰려와서 밭을 온통 헤쳐놓은 탓에 줄 맞추어서 가지런히 종류에 따라 심어놓은 밭 모양도 온통 엉망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거름을 주고 콩가루는 뿌리지 않고 흙을 섞고 다시 심었다. 이런 고생을 겪고 난 다음부터 그 흙이 마르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곡식을 심을 때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이른 봄 날씨가 그렇게 메마르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날씨를 지켜보지 않고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십상이었다. 농사를 시작하려는 이가 맨손으로 처음 메인 텃밭을 일굴 때 어느 무로 보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맨손으로 시작하든 않든 부쳐먹기로 마음먹은 땅 한떼기에 미리 해놓아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밭에서 쓰레기나 돌멩이들을 치우고 물 빠지는 길을 손본다. 잔디뿌리를 깨끗이 파내고 퇴비를 넉넉하게 준다. 퇴비는 질소, 인, 칼륨, 그 밖에 무기질 연암은 가지가 잘 섞여 있고 오래가는 것이어야 한다. 잘 모르는 곳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그 고장 농업 관련 공무원을 찾아가서 토양 분포도를 보며 자문을 구하고 밭으로 삼으려는 땅의 흙을 자기가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이 일을 하는데 돈은 거의 들지 않거나 한 푼도 안 들지만 농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더할 나위 없이 값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한테 농사일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을 몇 가지 듣고 그대로 따르다 보면 머지않아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흙과 맞붙어 씨름해야 한다. 먼저 흙을 채로 그루고 뭉쳐있는 흙덩이를 잘게 부순다. 그리고 거름을 알맞게 주어서
곡식에도 자라나는 작은 뿌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모자라지 않게 빨아들이며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면 흙이 뭉쳐있지 않으면 햇볕과 습도와 온도가 알맞으면 씨앗은 싹이 트고 곡식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곡식을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나게 하려면 옮겨 심기를 잘해야 하고 새로 마련한 모판 흙에 씨앗들을 여러 가지 뿌려 그루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소가 골고루 섞인 퇴비를 주는 것이다. 삶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첫째, 틀림없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둘째, 온도와 습도가 알맞으면 씨앗은 싹이 나기 마련이다. 식물학자라면 씨앗에서 싹이 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동력이나 추진력, 지속성, 갈로 속에 싹이 트는 과정을 보면 거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구석이 있다. 지속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셋째, 씨앗을 뿌린 흙에 질소, 인, 칼륨, 그 밖에 자잘한 성분들이 알맞은 비율로 들어 있다면 씨앗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밭은 대개 부식토를 거름으로 주었다. 우리가 만들어 쌓아놓은 퇴비 더미에서 날라다 준다. 곡식이 자라는 동안 뿌릴 셈으로 만들어 놓은 퇴비가 연함은 더미를 헤아렸는데 다 해서 몇 톤은 나갈 양이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름을 어떻게 만들어서 곡식에 주었는지는 6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숲은 이 일을 스스로 해낸다. 하루 24시간, 철이 바뀌고 해가 가고 100년이 넘도록 숲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해왔다. 나무 잎, 장가지, 나뭇가지, 때로는 나무 한 그루가 비와 바람과 서리와 눈에 시달려 흔들거린다. 이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켜켜이 쌓이고 여기에 짐승들 똥, 새와 들짐승 시체까지 함께 썩는다. 나무를 심어 가꾸어 놓은 뉴 잉글랜드 숲에서 흙을 덮고 있는 두터운 거름을 태워 재로 바꾸어 놓는 것은 불이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을 때 숲이 300개 동안 만들 수 있는 흙의 두께는 3cm가 채 안 된다. 그 과정은 아주 느리지만 숲을 우거지게 하는 부식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숲은 스스로 우거진다. 농부는 곡식에 줄 거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퇴비를 언제 어떻게 만들고 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짜두면 거듭 만들기는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간단한 공식처럼 쉬운 일이 된다. 거두어 들일 때마다, 날마다, 철마다 일머리가 트인 농부는 거덕을 두텁고 기름지게 만든다. 숲은 몇백 년에 걸쳐 스스로 거름을 만든다. 우리 농부들은 몇 주만 일해도 나무랄 데 없는 거름을 만들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봄철이 오면 낮에 안개가 끼고 밤에 서리가 내린다. 이렇게 2월 말에서 5월 초까지 10주에서 12주까지 봄이 길게 이어진다. 5월이 되면 햇빛이 많이 내려쬐고 볕이 따스하다. 추위를 견뎌온 푸른 채소들이 한창 움듣는 싹을 땅 위로 밀어낸다. 이제 서리 맞을 걱정이 사라진다. 버몬트에서 채소를 모두 죽일 뻔했던 서리를 마지막으로 겪은 게 7월 중순이었는데 메인에서는 5월 말까지 겪은 게 끝이었다. 7월까지 서리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는 흙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정성을 쏟았다. 퇴비를 주고 거름을 뿌렸다. 퇴비와 거름을 흙과 잘 섞고 나서 여름 곡식을 한 움큼 심었다. 이때 심은 것들이 옥수수, 콩, 호박, 오이, 토마토들이다. 밭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자리를 정한다. 우선 아스파라거스, 대황, 베리, 약초 따위 여러 해 살이 풀을 심을 자리를 정한다. 곡식은 짜임새 있게 돌려 짓는다. 한 곡식을 똑같은 자리에 다시 심으려면 적어도 한 철을 건너뛰어야 한다. 자리를 정할 때 키가 작은 곡식, 예컨대 시금치, 상추, 당근, 양파들을 한 대에 심는다. 키다리콩, 스위트콘, 막대를 꽂아야 하는 토마토, 덩굴콩, 나무 가지 같은 것을 버팀대로 받쳐주는 콩 종류처럼 키가 큰 곡식들은 키 큰 것들끼리 심는다. 곡식을 심을 때는 동서로 길게 심는 것보다 남북으로 길게 심는 것이 좋다. 그래야 씨앗이나 곡식 뿌리에 햇빛을 가장 많이 쬐을 수 있다. 곡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햇살이 더 중요하다. 봄부터 여름 사이에 밭은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종이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공책에 꼼꼼히 적어둔다. 고를 파서 심은 것, 두둑에 심은 것, 밭에 그냥 흩어 뿌린 것이 무엇인지 해마다 빠짐없이 적는다. 심은 날짜, 곡식 종류, 그 철에 거둔 정도가 공책에 다 들어있다. 해마다 종이가 쌓여 책처럼 두툼해졌다. 공책만 열면 밭 어디에 어떤 곡식을 심고 얼마나 거두었는지 알 수 있다. 곡식을 심은 줄과 두둑마다 번호를 매긴다. 한 해 농사 계획을 짤 때부터 어떤 줄, 어떤 두둑에 무엇을 심을지 정해놓는다. 한 곡식을 거둔 다음에는 미리 정했던 대로 다음 곡식을 그 자리에 심는다. 다음 곡식을 심을 때도 또한 공책에 기록하기 쉽게 곡식을 심은 줄과 두둑의 번호를 적은 막대를 꽂는다. 이 막대는 삼나무로 만든다. 40cm 높이 숫자 막대는 손도끼로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파랑이나 금정, 목재용 연필로 숫자를 적은 것이다. 한 식구가 먹고 살 만큼만 농사를 지으려면 연장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300평이 채 안 되는 밭을 부쳐 먹을 때는 가래나 삽, 괭이, 썰에, 농업용 줄, 표주로 쓸 막대, 손도끼, 물 뿌리기만 있으면 충분하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연장은 씨 뿌리개다. 이 연장을 지금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손에 들고 일하는 도구 가운데 꽤 쓸모있는 것들이 있다. 봄과 여름에 밭에서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는 얼마나 씨앗을 정성 들여 뿌리느냐에 달려있다. 씨앗을 뿌린 다음 적어도 6mm 가까이 흙으로 덮어주어야 좋다. 쌀기 틀 때까지 씨가 흙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금세 뿌리가 아래로 뻗고 줄기와 이파리가 흙을 뚫고 솟아오른다. 한번 자라나기 시작한 다음에는 크게 살펴주지 않아도 꾸준히 빠르게 자라난다. 곡식은 바야흐로 스스로 자라는 시기로 접어든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흙이 기름진 것이 곡식에 이롭다. 기름진 흙에서 영양소를 한껏 빨아들인 곡식들이 더 빨리, 더 무성하게 자라난다. 거름을 줄 때도 알맞은 정도가 있다. 대비 양이 너무 많으면 곡식이 더 자라지 않고 상태가 더 나아지지도 않는다. 우리 밭 흙을 오로노에 있는 메인 대학에 조금 보내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긴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이러했다. 거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으니 밭에 주는 거름량을 조금 줄이시오. 씨앗 회사들은 씨앗 봉투에 그 곡식이 사는 평균 기간을 인수해 놓는다. 예를 들어 오크잎 상추나 심슨 상추는 심어서 자라나기까지 45일이 걸린다. 다음으로 거름을 더 주면 그 기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품질 좋은 곡식을 많이 거두고 싶다면 거름의 양에 따라 소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거름이 넉넉할 때는 덤으로 더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대개 품질도 더 낮고 소출도 늘어난다. 곡식은 고를 파서 심거나 두둑을 올려서 심는다. 씨를 흩뿌리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대개 고를 파서 심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곡식은 두둑을 올려 심는다. 씨가 쭉쭉 뻗는 키다리 콩 같은 곡식들은 막대기를 꽂거나 격자 울타리를 만들어준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는 농부들도 키 작은 곡식들을 심어서 격자 울타리 치는 일손을 들려 한다. 막대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어쨌든 우리는 격자 울타리를 만들거나 긴 막대기를 세운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키 작은 콩을 심지 않기로 했다. 고를 파서 키 작은 콩을 심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막대를 꽂고 막대 옆에 콩을 심는 일이 훨씬 힘들다. 하지만 덤불처럼 기르는 콩보다 막대를 꽂아놓는 키다리 콩이 소출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키 작은 콩을 심을 때는 골과 골 사이를 75cm 떼면 넉넉했다. 그래서 막대를 처음 꽂을 때 콩을 심는 골과 골 사이를 90cm 가까이 떼보았다. 그런데 막대 높이가 240cm이고 콩을 심은 골 사이가 120cm나 떨어져 있더라도 무성한 콩능굴이 거의 그늘에 가려졌다. 우리는 막대 사이를 130cm가 넘게 떼어보았다. 요새는 그 사이를 150cm까지 벌려서 심고 있다. 변함없이 날이 좋으면 키다리 콩은 거둘 때를 앞두고 벌써 240cm짜리 막대 꼭대기까지 닿는다. 그래도 여전히 덩굴손이 뻗어가고 꽃이 피고 콩이 열린다. 막대 높이를 360cm까지 높이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높은 막대를 세워서 실험해보니 농사철에 쭉쭉 위로 뻗어간 키다리콩은 360cm 막대를 거의 다 뒤덮은 채 꽃을 피우고 콩 꼬투리를 매달았다. 요새 우리는 더 긴 막대를 세워서 실험하고 있다.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막대마다 콩이 더 많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막대 높이를 높이면 콩이 푸를 때 먹기가 조금 힘들다. 콩을 따르면 사다리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콩줄기를 막대에 그대로 둔 채 익히고 말리면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콩을 따지 않아도 된다. 서리가 내릴 때쯤 콩뿌리를 뽑는데 막대의 등굴은 감긴 그대로 둔다. 그러면 콩 꼬투리가 바짝 말라 까기 좋은 상태가 된다. 요새는 난쟁이 콩을 많이 기르는 모양이다. 우리는 키다리처럼 높이 자라는 여러 콩들과 키가 작은 콩줄기들을 견주어 보았다. 우리 실험에서는 키다리 콩들이 난쟁이 콩보다 훨씬 맛이 좋고 소출도 많았다. 거두는 기간도 키다리 콩들이 더 길다. 콩등굴이 마르거나 뿌리 뽑히기 전까지 키다리 콩은 끊임없이 꽃이 피고 맛있는 콩이 열린다. 키다리 콩을 기르는 이들은 흔히 철망을 엮어서 등굴이 뻗어가게 한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철망이 뜨거워진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철망은 식지 않고 뜨겁기 마련이다. 여린 콩능쿨은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고 뜨거운 걸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150 내지 180cm까지 자라는 키 큰 콩을 기르기로 하고 숲에서 가져온 나무가지를 버팀목으로 받쳐주었다. 숲을 돌아다니면서 장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벨 때마다 나무가지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곧은 나무가지나 우산살처럼 퍼지는 나무가지는 때로 모아놓는다. 이런 나무가지를 찾으러 일부러 숲에 가기도 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가지들을 주우면 장가지를 부러뜨려 모양을 만들고 손도끼로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따로 모아둔다. 우리가 가져온 버팀대 가운데 키가 3m나 되는 것도 있다. 콩등굴은 그 꼭대기까지 잘도 감아 올라갔다. 어린 콩은 10 내지 15cm 가까이 자라면 막대로 흙에 구멍을 뚫고 숲에서 주워온 버팀대를 구멍에 넣은 다음 흙을 메우고 그 막대를 다독여 준다. 줄줄이 버팀대를 박아 넣고 벗겨두었던 떼장을 외발이 수레에 싣고 와서 콩 버팀대 둘레를 잘 덮는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버팀대가 쓰러지지 않는다. 떼장이 콩뿌리를 덮어주는 노릇도 한다. 콩농사가 끝나면 버팀대를 가려내어 쓸만한 것들을 다시 갖다 놓는다. 이 버팀대들은 다음 콩농사 때 다시 쓴다. 나머지는 건조하고 사진이 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조하고 무더운 날까지 잘 두었다가 전지톱으로 40cm 길이로 잘라서 종이 상자에 넣어 장작 두는 곳에 함께 둔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불쏘시개가 된다. 농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잡초가 눈 깜짝할 새에 우거져서 곡식을 심어놓은 밭을 뒤덮어 농사를 망치거나 심각한 해를 입힌다는 것을 배웠다. 잡초가 우거지면 그 방농사는 망한다. 오늘날 농사 이론 가운데서는 잡초와 곡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라게 내버려 두었다가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는 것만 거두라는 설이지만 우리는 이제껏 그 이론을 실천에 옮겨본 적이 없다. 잡초를 없애는 길은 세 가지다. 하나는 잡초를 예방하는 것인데 종이 같은 것으로 땅을 덮고 곡식을 심을 곳에만 구멍을 뚫는다. 두 번째 방법은 한 해 내내 밭두둑을 들락거리며 손으로 김을 매는 것이다.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썼다. 비가 오고 난 뒤거나 물을 끌어댈 때거나 흙이 젖어 있을 때마다 손으로 살짝 밭을 간다.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거덕을 파헤치면 싹이 난 잡초 씨앗이 흙 밖으로 드러난다. 이 방법대로 김을 매면 잡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밭일을 하면서 가끔 곡식 사이에 파고든 잡초를 없앤다. 우리 밭은 넓이가 300평 가까이 된다. 때맞춰 김을 매고 밭이 물에 젖을 때 반드시 김을 매주면 잡초가 자라기 어렵다. 김매기와 아울러 밭에 힘이 떨어지도록 한다. 모종 옆에 거름을 주거나 흙을 덮어준다. 상추를 예로 들어보자. 상추밭에서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상추 모종을 심고 나서 상추가 자라는 동안 물을 줄 때마다 상추 모종 곁에 살짝 거름을 뿌리고 손연장으로 잘 섞은 다음 물을 준다. 자잘한 상추 이파리가 커다란 잎사귀로 무럭무럭 자라난다.
모종을 심은 다음 반드시 거름을 한 번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소가 튼튼하게 잘 자라면 거름을 더 주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조금만 더 정성을 쏟아 거름을 살짝 뿌려준다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채소를 거둘 수 있다. 흙 위에 짚을 깔아준다. 땅을 짚으로 덮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고 흙이 물기를 머금게 된다. 짚은 날이 더울 때 곡식을 서늘하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한다. 또 짚은 따가운 햇빛을 막아준다. 가볍고 성근 것이면 어느 것이든 덮개로 쓸 수 있다. 우리는 나무가지, 바닷말, 마른 풀, 짚, 가랑잎, 등불 따위를 덮개로 썼다. 덮개를 덮으면 날이 건조할 때 흙에서 물이 날아가지 않는다. 추울 때 땅이 꽁꽁 얼어붙지도 않는다. 햇빛, 맑고 깨끗한 공기는 모든 곡식이 자라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이다. 식물은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모종을 심고 난 뒤에는 어느 때보다 넉넉하게 물을 주어야 한다. 관계시설로 물을 대는 밭은 물이 끊어지면 밭이 못 쓰게 된다. 물이 모자라거나 넘치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 뉴잉글랜드는 비와 눈이 많이 내려서 한 해 강수량이 1140mm 가까이 된다. 비와 눈이 한 해 내내 골고루 내리는 편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철, 내리지 않는 철, 여느 해보다 가문 해와 여느 해보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해가 있기는 하지만 40해 남짓 뉴잉글랜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와 눈이 너무 많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망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1장 봄, 여름, 반일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